자, 이제 3부입니다. 네. 이거 시작할 때 세레모니 있는 거 아시죠? 지영이가 막 이상한 소리 내는 되게 바보같이 보였던 그거 말씀하신. 이거 가장 멋있었던 순간인데요. 네. 자, 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싶고요. 자, 네. 스포일러입니다. 텃세 부리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여기 난 3달 전부터 앉았다. 아, 마술사 출신이구나. 네.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남녀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상황, 얽힌 상황 이런 걸 재밌게 만든 그런 사랑 영화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던지고 그쵸. 있고. 일단 뭐 제 얘기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언어적인 소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긋납니다. 처음에 가서 류가은이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네. 지나가는 여자인 은희라는 사람한테 료에이가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은희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일본어 거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딱 뭐라고 물으면 니혼진 데스까? 日本人ですか?あ、日本語できるんですか?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일본어를 할 줄 아는구나 해서 일본어로 막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모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소통이 단절되면서 두 사람이 시작하고 두 사람이 찾아간데 류가온이라는 데도 갔는데 그 시간이 틀어지죠. 한 시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오인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떠버려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든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다든지 이런 네. 것들도 다 오인이죠. 이런 오인 중에 가장 영화 속에서 골 때리는 거는 권율 씨가 맡았던 현호라는 캐릭터가 여자 이름을 유경이라고 생각했죠. 아이, 야, 안 가지고 와? 야, 유경아! 이렇게 잘못 부르는데 부르고 나서 말도 안 되게 무슨 같이 출연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 은경이 있는데 너는 잘못 들었을 뿐이야라고 되도 않게 교정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 영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교정해주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은희와 료헤이의 관계예요. 일단 딱 두 사람 만남을 생각하시면 상대방이 곤방와라고 인사하니까 아 지금은 곤니치와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교정을 해주고 こんばんは is good evening. あ Yes, so it is こんにちは. あ、こんにちは。 반대로 이쪽 은희 입장에서는 남산 발음을 잘못하니까 남산 발음을 교정해 주죠. 남산, 남산? 남산. 남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좋은 관계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남자 보고 아무 말이나 일본 말로 해보라고 얘기. 일본어 잘하시죠? 라는 말을 일본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하면은 아주 멋진 그 중국의 고전의 시구를 외우잖아요. 그 말을 멋지게 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디선가 음악이 들러오니까 턴을 하면서 춤을 추죠. 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원래 한예리 씨가 네, 노용을 네, 전공하기도 네. 했었고 이 두 사람의 가장 곡진한 소통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대 언어를 할 때 혹은 내가 무용을 할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영화를 그냥 한 여자와 세 남자에 관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걸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은희가 두 남자를 만나면서 겪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남자의 창작 속의 인물이었다. 그런 느낌 좀 들죠. 그렇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런 복선들이 꽤 네, 있어요. 네.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영화의 시작이 뭔가 하면 료헤이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죠. 여행지에 오면 나는 참 꿈을 자주 꾸는데 그 꿈의 연장선상에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네, 곤경에 빠진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남자친구였어요. 올 봄 초에 잠깐 만난 그 아저씨 맞죠? 올 봄 초요. 저도 작년부터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또 이게 어한 그 지점이 그 잡지사 미모의 잡지사 기자랑 네네네. 과하게 이쁘신 분이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환상인가?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도 보시면 그녀가 어떤 질문을 던지죠. 왜 캐릭터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구느냐라고 할 때 나는 캐릭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읽는 독자만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녀가 뭐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지금 캐릭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당신이 정말 잘 아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 순간 생각에 잠기게 되고 카메라가 롱쇼트로 둘을 같이 보여주면 그녀가 없죠. 네.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그 차잔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기자 캐릭터는 이 료헤이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들어간 그런 일종의 의인화 같이 보이기도 하죠. 연극도 그렇습니다. 연극할 때 대사가 최악의 하루였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다 솔직했던 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마치 그 내레이션 자체가 플래시 포워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펼쳐질 이 네.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 실현적으로 예언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겪잖아요. 앞에서 소설가로서 했던 내레이션 속에 공경에 빠진 여자 이야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극 이야기 속에서 독백으로 담았던 그 내용이 사실은 둘이 결합을 해서 일종의 액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허구의 세계처럼 보이는 부분도 네.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도 이제 사실은 관심 없는 두 독자였지만 두 사람을 놓고 카페에서 막 설명하잖아요. 네. 자기 작품 세계를. 네.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 모순의 함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이 은희가 보여주는 행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야기와 이것을 품는 연극 혹은 소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네. 예. 이걸 마치 무슨 정답지처럼 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결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한테 멋지기도 하지만 은희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긴긴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만화처럼 다시 또 르웨이가 와서 네. 재회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난 거죠. 네, 무슨 날이 이러니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거짓말을 통해서 휴식과 평화를 얻은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비롭기도 하고 좀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후반부에서 펼쳐지게 되죠. 저는 조금 그래요? 네. 그렇게 막 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저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해피엔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겨울에 대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상상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눈으로. 예. 그 실제로 그 은희가 이렇게 눈 내리는 데서 있는 장면이 되게 묘하게 과장된 영화적인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장면들보다 뒤쪽을 좋아하는 어. 쪽이에요. 물론 당연히 다르게 보실 수 있고 제 감상을 말하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해피엔드라고 하는데 그 해피엔드는 내용은 없고 의지만 있는 해피엔드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피엔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자는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녀가 왜 행복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해서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묘사가 안 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녀가 행복해진다. 또 하나는 여기서 행복해진다. 남산길에서 그녀가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속고 뭐 등등등 공경에 빠졌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해피엔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그 여기저랑 얘기한 거랑 상통합니다. 내가 만든 인물인데 내 맘대로지 라고 생각했던 작가예요. 근데 후반부에 되게 되고 그런 성찰에 이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건 스토리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배려이구나라는 걸 일종의 느낀 남자인 거죠. 그래서 해피엔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다만 그런 해피엔드를 선물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내용은 아직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감동적인 측면이 있고 마지막에 해피엔드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인물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순간 공경에 빠진 그녀에게 해피엔드를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 해피엔드를 선물할 만큼 은희가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늘 그냥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던 좀 정도지. 별거 아니죠, 뭐. 막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그러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서.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최악의 하루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제는 최악의 하루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하루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루는 결국 지나갈 뿐이야. 또 다른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영화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루의 끝은 저녁이고 밤이잖아요. 1년의 끝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간관을 통해서 해피엔드를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뜬금없이. 그 뜬금없음이 저는 감동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녀가 선의로 가득 찼고 너무 착한 이고 좋은 인물인데 하루 종일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인물에게 해피엔드를 선사하면 그건 그냥 보상 같잖아요. 너무 동화 같은. 그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드를 받기에 최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도 많고. 근데 그런 인물한테 해피엔드를 선물한다는 게 감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는 관객들 하나하나에게 그런 해피엔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요 혼자 전담하시는 코너인 거 아시죠? 네. 명대사. 명대사. 네. 예. 그중에서 뭐를 고르실까? 저는 제일 좀 인상에 남았던 게 이게 같은 대사가 두 번 나왔거든요. 나도 알아, 내가 병신 같은 거. 그런 대사가 나왔나? 네. 처음에 그 현호가 선글라스에 막 까만
이런 거 마스크 하고 나오잖아요. 스타인 줄 알고. 예, 예. 그러면서 되게 막 의식하다가 막 은희가 옆에서 막 배설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씩 벗는데 누가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해도 자기가 민망하니까 네. 아, 나도 알아. 내가 병신 같은 거. 그 근자감과 이 그렇죠. 자기 자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떨 또 때는. 사람이니까 되게 모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대사가 그 뒤에 은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약간 네. 변주가 돼서 쓰이는 게 은희가 은철하고 또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변명 같은 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존댓말로 하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병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알아요. 저도 제가 병신 같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많이 들렸거든요. 되게 열심히 막 하다가 아, 아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솔직해지는 순간 지난 앨범 힘들게 만드셨군요. 곡을 쓰다가도 네네. 명곡이 나왔어.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아, 자 이제는 대망의 이 영화에 대한 네네. 별점을 공개해 주실 시간이에요. 아, 네. 뭐 대망은 아니고. 네. 자, 최악의 하루 별점은 별 4개입니다. 아.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올해 진짜 한국 영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4위. 네네. 원투비 블루를 제끼고.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네. 안 바쁘시면. 아 예. 아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0위까지 정했고요. 네, 뿌듯합니다. 좋은 영화 이렇게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 한 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첫 출연이셨는데 너무 근데 스무스하게 사전에 아, 리허설도 그런가요? 없고 아무 얘기도 안 맞춰봤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괜히 또 헛소리하면 네네. 욕먹기 딱 십상인 자리라서. 네. 그래서 저는 현호나 운철이처럼 하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묘혜이처럼 하셨어요 오늘. 아, 그래요? 완전히 매력 아유, 만점.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